이런. 요즘의 사회가 소통 과잉 시대, 뭐 kum중 속의 고독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 많은 다중들을 다 안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는 대단히 쉬운 거예요. 왜 이런 아주 험한 범죄들이 자꾸만 나오느냐.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묻지마 사회로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결국은 묻지마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예전에 배달결핵 있잖아.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아까도 유대인들이 했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결합력이 강한 게 신을 생각하라. 세계를 생각하라. 민족을 생각하라. 가족을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라와 결여한 민족을 생각하는데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 2002년 월드컵 때 그때가 최고점이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사회가 점점 더 이제 개인화가 되면서 또 요즘 SNS를 통해서 뭐 서로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SNS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또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스님 SNS 하시나요 직접? SNS 하죠. 네, 신도들하고? 뭐 신도들하고는 하진 않고 네. 일일이 그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입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만나는 사람들이 내 SNS의 큰 장점과 단점을 하나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 친근한 사회라 하더라도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또 풀어지고 하잖아. 근데 이 SNS는 악플러? 네, 악플러. 안티 악플러. 뭐 이거는 사정 없이 너무 잔인하잖아. 네.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분이 저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악플러 뭐 이런 것도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SNS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포괄성을 띠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뭐 정치하는 사람이 SNS를 철저히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SNS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자살을 조장하거나 왕따라거나 이런 여러 등등의 문제가 있죠. 네, 우리 김미아 씨도 SNS 하시죠? 저는 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60만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스님 정도의 연세가 되시면 SNS 통해서 암만 뒤에 악플이 붙어도 그거 뭐 살펴봐도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지만 정말 어린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스님. 뭐 다녀보면은 전부 이것이 하나씩 붙들고 길거리 걸을 때도 이거 붙들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게 다 친구고 내 삶의 전부인데 사실은 거기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딱 싫은 소리가 나왔다. 부모도 요새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제가 저희 엄마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엄마가 저를 패도 이것은 사랑의 매야.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때려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야 라고 감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정말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악플이 붙었을 때 나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스님.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네,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뭐냐면 이제는 SNS는 규제를 강화시키잖아. 점점 규제를 강화한다고. 참 사람들이 SNS 문명의 이기가 계속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른바 껍데기 공동체지만 만들고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구글이니 페이스북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고 회사 구글 아니고요, 스님. 구글이라 그러셔서 뭐 구글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기기가 나오고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성정이지 성정.
마음, 성정의 문제지. 모든 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랑 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칼이 있는데 네. 칼을 잘 쓰면 얼마나 좋아. 칼이 없으면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나. 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신석기, 구석기 문명 전부 다 조사하고 훑어드리면 칼이 제일 먼저 나와. 돌칼, 무슨 칼, 무슨 다 나온다. 근데 이게 SNS나 구글이나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명의 이익은 분명한데 이게 정말 아까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건 엄마 아버지의 사랑하고 또 다른 패턴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교육,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교육이 철통 같아야 되고 이건 정말로 이걸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어떤 SNS의 도덕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고부동한 관점을 심어줘야 된다니까. 네. 근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요즘에 무슨 스쿨 폴리스니 무슨 뭐 선생들이 뭐 학생들 추행하고 경찰이 또 그죠? 그래 뭐지 그래. 근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근데 스님 그게 악플 다는 사람들이 과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 친구들일까요? 저는 거기에는 조금 좀 왜냐면 어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SNS의 뒤에 숨어서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 김미화가 딱 서가지고 여기 카메라 앞에서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카메라 밖에서 남 욕을 하던 그 어른들이 그대로 거기에 나쁜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이 사회의 지식인이고 핵심 인물들인데 그런 저 사람이 과연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버드 정치인들 교육시키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제 공작 정치라고 하잖아. 여론을 조작한다니까. 위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뭐 언젠가 나 국정원에서 뭐 조사 뭐 조작했다고 그래가지고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알바. 그렇지, 댓글 알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러나 사회 뭐 교육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많이 사회복지사 또 혹은 또 뜻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쨌든 말키려는 노력을 하니까 그런 힘을 자꾸만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럼요. 거기에 또 중심에 능인 선원이 또 있다고 이렇게 봐주는 김미아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안티 악플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요즘 이제 댓글 한 줄로 그냥 그 사람을 딱 판정을 하고 그 사람이 죄가 확실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녀 사냥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김미아 씨가 음주운전하는 걸 누가 봤다. 연예인들이 좀 그렇죠. 많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됐는데 막 댓글이 쫙 달고 신상 털어버리거든요. 이번에 박유천 스캔들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아니 글쎄요. 그 완전 그 본인이 조그만 실수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죄는 죄죠. 죄는 죄인데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평가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과연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의 어떤 범죄냐 하는 문제는 또 다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님? 근데 스님 이게 지난 7일 날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또 4명한테 뭐 성폭행 당했다 기소했던 내용이 무혐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원론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이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여간에 박유천이 잘못한 거지. 왜 잘못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연예인이나 뭐 저 스님 같은 이렇게 방송에 전 방송을 안 했었는데 이제 하도 세상이 무슨 뭐 제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하긴 하겠습니까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팟캐스트 하고 이제 김미아 선생님 만나고 신용 선생님 만나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환실 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김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 된다. 저 같은 사람도 주시한 사람이 많다. 연예인도 뭔가 아니 요즘에 그 뭐 제가 여기 강남에 있으니까 또 뭐 모르는 척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딸내미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다니다 안 학교 한다는 거라. 그래서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줄을 내리비 서 있는 거라. 근데 연예인 되는 게 꿈이라는 게 초등고등학교 때는 다거든. 그러면 미국 같은 데나 구라파 다 마찬가지지만은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딱 이렇게 뭔가 대중의 어떤 그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도의 스타니라 그지 하늘에 떨어지면 이건 추락하면 날개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무슨 성폭행을 했냐 아니야 무혐의냐 아니야 그게 어쨌든 간에 아니 땐 굴뚝에 열긴다랴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 무혐의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그런 의심받을 일 같은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 본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자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꼭 제가 그 뭐 연예인들 저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그런 세계에 사는 분들을 여러 내가 알고 좀 하고 하니까 보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라. 뭐 프로덕션이라거나 기획사라거나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도 옛날 보면 전부 다 이거 출신들이고 죄다 이런 그러니까는 뭔가 그 연예인들도 사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던지는 인물을 한다면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도덕적이라거나 그 윤리적인 뭐 대포가 아니라도 최소한도에 그러니까 뭐 여러 연예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라 저도 뭐 옛날에 지금 이렇게 하지만 말이지 무슨 뭐 학력이 어쩌니 해가지고 허되게 내가 한번 그 다니고 왜냐면 친구하고 신문사인 친구하고 얘기하다 그냥 다 나가버린 거라. 워낙이 제가 신문사 들어갈 때는 제 나이 또래 신문기자 할 때 학력 철폐였거든.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데 그 인사부에 있는 선배 하나가 뭐냐면 이력 썼을 때 한 줄 써줬는데 그걸 몰랐지. 나와서 사람이 막 커지니까 저 친구 어떤 친구냐 사람 구름같이 모이니까 거의 이력서에 후배 녀석들이 뭐 어디 중퇴라다. 그러는 바람에 뭐 그냥 매도당해가지고. 네, 마녀사냥 한번 해보셨네. 마녀사냥이라보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신문사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만약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건 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박유천 씨나 연예인들이나 누가 뭐 해서 어려운 뭐 김미아 씨는 고생이 없었겠어. 네. 지난번에 누구 다 마찬가지라.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의 중심 있는 사람들은 밀고 나가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네. 그런 게. 그 박유천 씨랑 비슷하게 김미아 씨하고 친한 예전에 그 누구죠? 주병진 씨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무혐의로 되긴 했지만. 네. 근데 뭐 하여튼 알려진 사람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뭐 아이돌 그룹들은 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는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딱 막아놓으니까 그때 나이 스님 그 나이 때 즐겨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스님도 조금 아까 우리 신도 중에 어떤 그 따님이 연예계 생활을 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에 있어서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뭐 이름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 사건이 그렇게 크게 막 보도되고 막 그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 주병진 씨는 거의 최고점에서 그냥 그 하나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했었는데 이미지가 좀 많이 좀 지금은 스님 말씀처럼 다 이겨내시고 또 사업도 잘하시고 우리보다 부자예요. 훨씬 부자겠죠. 저는 아예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때 나락으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지켜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아니 안타깝죠. 왜 그러니까 술을 한 잔 이제 먹었던 게 이제 과감하게 막 그런 행동으로도 이어지셨겠지만 뭐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또 연예계 뭐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근데 그런 구설의 가운데 서면 매우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님 말씀처럼 잘 이겨내길 바란다. 왜냐하면 괴로움도 사실 그 사람의 경험이고 즐거움도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지나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성숙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괴로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것도 인생의 참 값진 경험이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워낙이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런 묻지 말아거나 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보면은 이 사회라는 게 끊임없이 뭔가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하는데 많은 대중들은 전부 다 그냥 대중들이잖아. 근데 누가 스타가 되거나 연예계 스타라거나 뭐 정치 다 스타가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네.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UFC다 뭐 두들기고 때리고 막 해서 쓰러뜨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 그 그라운드 봐봐. 그라운드에 축구 선수 뭐 외국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그라운드 꽉 차잖아. 네. 그러면 뭐냐면 서로 이기고 지는 거, 그 이기는 마음, 지는 마음, 우리 사회 자체가 경쟁 아니라.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막 뛰고 막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부서질 때는 대중들이 환호한단 말이야. 그 사람 아파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지. 즐거워. 그런 마음도 있어. 아파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에이 뭐 지까지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항상 모든 그런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검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겠던 게 걸려가지고 무슨 검사장이 열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은 자꾸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환시리에 산 사람들이 거꾸로진 걸 보고 또 그 나름대로 소비한다니까. 네. 연예인들을 소비한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런 점들이야 뭐 이런 환시리에 산 사람은 그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윤리성과 맷집 같은 거라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김미아 씨는 특별히 구설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왜요? 같은데. 많이 있었죠. 근데 구설. 특별히 뭐 제가 기억나는 뭐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능 프로에도 전혀 잘 안 보이신지도 꽤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지 네. 뭐 한 2년 쉬었었고요. 네. 그동안. 그리고 다시 시작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뭐 특별히 예능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시사 쪽에 관심 갖게 된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라디오 PD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와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시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데 뭐 어떤 논조로 이 사람들이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표시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스님. 그래가지고 도망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그 무섭잖아요. 시사 프로그램 하면 막 정치인들도 다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 PD가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했거든요, 스님. 그래서 그 PD 말씀이 그 미화 씨가 발로 뛰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좋은데 목소리로 남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뿅 가고 속아가지고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그 손석희 선생이 아침 6시 네. 5분부터 손석희의 시선 집중하고 저는 저녁 6시 5분부터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란 프로그램을 네.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했어요. 10년 했으면 네. 저는 시사 프로그램 한 10년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년 딱 하면 아 내가 다리에 어떤 그 힘이 붙고 그러면서 코미디 프로를 조금 시사 프로그램을 알무로 해서 약간 우리나라 코미디를 좀 뭔가 정치풍자도 하고 스님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막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한 편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그쪽에서만 좋아하고 이쪽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반의 어떤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반의 인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개혁적인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평가가 되더니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1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1년 임기 1년 이제 뒤에 이제 나가시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경제, 뭐 사회, 뭐 모든 면의 정치, 뭐 이런 기자들이 모여서 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에 제가 진행을 봤었어요. 그 대통령 사회의 진행을 봐서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제가 잘해가지고 손석희 씨보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저는 뽑혀 나가서 거기서 사회를 본 건데 그 어느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 사회 본 거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노 막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친노면은 내가 그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내가 좀 특혜를 받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번도 도움도 못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막 매도되더니 이렇게 그 시기가 예. 딱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요. 정권 딱 바뀐 타이밍부터 지금까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돌이켜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저에게. 그러니까 쉬는 2년 동안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이게 윤회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불교에서 뭐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것이 꼭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일어났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스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뭐랄까 꼭 달관이라고 말할 건 없고 우리가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영원을 흐르는 강물 같은 우주잖아요. 영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겁의 세월 가운데 100년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지금 묻지 마세요가 쭉 나왔지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가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잘 크도록 여기서도 공부시키고 외국 가서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아이에게 나의 모든 걸 걸기도 하잖아.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니?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고 하니?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라고 그래. 그지? 천주교에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처님 아들 딸이 돼.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나는 항상 뭐냐면 영원 그 자체가 하나다. 예수님도 영원의 존재 아니냐? 하나님도 영원이고 부처님도 영원하냐? 그러면 영원의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들이 이 땅에 딱 내보내놓고선 나 뭐라 하겠어? 부모님이시죠. 그렇지, 부모님이시니까. 그럼 이 땅에 딱 내보낼 때 너는 100년 동안 그 100년 눈 깜짝할 사이 가는데 인생 60, 70 눈 깜짝할 사이 가. 벌써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운매 기주고 할 때가 30년 전 아니라 그지? 네. 30년 지났잖아.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야. 네. 그러면 그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 안팎에 뭐 많은 걸 여기 학교에 온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려운 얘기 놔두고 100년짜리 학교가 있고 200년짜리가 있고 수명이 긴 학교, 짧은 학교 이 우주가 다 학교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요번에 여기 가선 요거 이렇게 해서 요럴 땐 어렵고 자 우리가 한 달, 두 달 지나가잖아. 60년 딱 우리가 야쿠르트 같은 거 보면 나온 날짜 있으면 폐기 날짜도 있잖아. 네. 약도 마찬가지. 개인이 다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코드가 정해져 있대. 한 사람 한 사람도. 전생에 지금 보급 따라서 김미화 선생님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아들 만나서 살고 엄마 아버지 김미화 선생님이 애를 낳고 신중 애 낳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뱃속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몰라. 집어넣어 준 대로 나오면 내 아들이야. 그 인연이라고 그래. 네, 네. 그 엄마, 김미화 선생님이 나나 태어날 때 이게 복이 좀 덜한 거지. 근데 어쨌든 나와서 근데 뭔가 밀고 나가는 힘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100년 동안에 이 땅에 와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잘 풀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사회복지라거나 모든 게 다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나고 나니까 뭔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이유가 있더라. 그거는 뭔가 아니 그 공부를 잘한 거야. 그 지광 스님 잘 뵀네요. 오늘. 이렇게 칭찬받긴 처음입니다. 또. 자, 그래서 그 예능이나 요즘 TV 보면 이제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 개그맨들 보면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나 제가 했던 말들이 후회스럽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SNS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좀 이렇게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내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면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사회복지도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줘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제가 응원의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복지의 어떤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83년도에 제가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홍보대사 역할을 한 80군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쭉 영위를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SNS가 어느 순간에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행동들이 제가 유니세프의 특별 대표이기도 하고 백혈병 환우회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여성단체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쭉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 중에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몇 수십 년 전에 하던 행동들이 갑자기 이제 도드라진 거죠. 김미화가 이런 말도 했어? 오늘 나와서는 갑자기 이러네? 하고 SNS를 통해서 마구 제 활동들이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사회적으로 개혁적으로 뭔가를 바꿔보려는 사람이야 뭐야? 또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나이 들어서도 많은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코미디언도 저는 하고 싶어요. 코미디언이길 포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코미디를 주로 안 하지만 김미화는 그냥 코미디를 하든 안 하든 김미화예요. 코미디언 김미화 이렇게 불려지죠. 혹시 새로 이렇게 생각하신 캐릭터 같은 건 있나요?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순학질 말고? 없습니다. 저는 지금 캐릭터 좋아요. 그대로? 제가 시사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해서 제가 시사 경험도 많이 있죠. 이제 문화만 바뀌면 돼요. 정말 제대로 정치 풍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만 바뀐다면 그리고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스님.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풍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우리 스님처럼 큰 스님처럼 사회 중심에 딱 서서 정말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 저분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분이야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오롯한 시사 프로그램, 시사 정치 프로그램 또는 시사 정치를 풍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보고 싶습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코미디언이라거나 개그 같은 것들이 보면은 CNN이나 미국의 NBC, ABC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코미디언들 예를 들어서 무슨 바브 호프 같은 사람들 다 나이가 많았거든.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연륜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내가 무슨 또 뭘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드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숙하게 성장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 후배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김미화 선생님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연륜도 이렇게 쌓아가고 또 아래 후배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 후배들, 그 사회 각 방면마다 어느 방면마다 어떤 그런 어른이 있어야 돼. 요전에도 어디 방송을 가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거 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배우로 이제 뭐 난 역할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영화 배우면 영화 배우대로 어떤 연륜이 있어가지고 인격적으로나 뭔가 어느 저런 선배 저런 선배가 훌륭한 선배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방면마다 그런 풍토가 잘 자라지 이 나라의 모든 어떤 재반 분야이 다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부면에 뭐 무슨 경례도 나오지만 절대로 무슨 직업에 귀천이 있거나 무슨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재능이 축복받는 사회가 되지. 우리나라는 그냥 무슨 뭐 지금 엊그제도 그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동석이 시험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뭔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죠. 뭔가 그 부면마다 해서 나름대로 그냥 한때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별이 영원히 빛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김명선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금 진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지광 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우리 오늘 저 지광 스님 뵙고 이 프로그램 제목이 대한민국을 말한다잖아요. 정말 지광 스님처럼 이 사회에 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되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별로 눈에 그죠? 그죠 스님? 미국에 그렇죠. 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CSM이라고 유명한 신문인데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뭘 했는 거 아니? 아이비 리그, 하버드, 프린스턴 이 아이비 리그의 학생들 1,800명에다 안개를 줬어. 안개를 줘가지고 현존하는 인물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그 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학생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있는 거야. 뭐 일론 머스크라거나 뭐 쫙 나오거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한테 안개들을 딱 주면은 정말 현존한 인물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인물이 뭐냐라고 하면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저도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지만 뭔가 아니 참 좋으신 말씀인데 뭔가 이 나라의 어른 대통령이라거나 무슨 나라의 뭐 국구라거나 무슨 뭔가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 사람 말을 경청해 줄 수 있고 그거는 산전수 아까도 그 김 여사님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연예뿐만이 정치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펴서 어떤 과정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왔는가 그걸 다 알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갓난 신고를 겪어온 그런 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느 부분에 금방 되는 거. 지금 이게 뭐 묻지마 뭐 이런 전부 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가 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막 하려. 인간을 부정하는 거야. 법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이냐 나도 마찬가지고 김미화 선생님 마찬가지고 코미디언 개그라거나 이런 모든 뭐 연예라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라. 미국 같은 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중요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전부 다 연예인들 모시려고 성화가 되고 네. 쫙 연예인이 갈라진다니까. 그러니까 표로 연결되는데 그 사람 표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 뭐냐면 국민들이 저 사람이 지지하는 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 눈여겨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공약을 보게 되고 그렇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광 스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김벼서도 건강하셔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인터넷 문화가 뭐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뭐 왕따, 자살 뭐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연예인 관련 찌라시라든지 뭐 이런 거 혹시 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증권가 찌라시라 직접 한번 받아보신 적? 저는 그런 걸 안 봤습니다. 받아보신 적 없어요? 뭐 트위터나 뭐 인터넷 통해서 다 나오지. 보는데요. 뭐. 그거 말고 네. 이 전문지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있죠. 돈을 주면 이렇게 뭐 해주는 증권가 찌라시 같은 게 있던 있죠. 스님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그 언론계 있다 보면 뭐 통신사에서 와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단편으로 있었는데 이게 발달했나 봐요 요즘. 네.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비중이 커지니까. 연예인들 비중이 커지고 또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만큼 또 누가 어쨌다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게 다 사실은 뭐 혼맥나는 게 많잖아, 그죠? 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찌라시는 아니지만 전 최근에 봤던 가장 충격적인 게 그 어디죠? KT 야구 선수. 네. 김상현 예, 선수. 김상현 선수. 그랬죠. 그 나이 36살에 이 14억 받고 이제 FA 자유 계약해서 이제 좀 4년만 버티면 되는데 왜 거기 길에서 왜 문을 열고 저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스님. 네. 그것도 제정신 아닌 거 아마 아닙니까? 너무 뜨거워서 날씨가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더우면 약간 가는 게 있잖아요. 예. 맛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또 하나의 또 묻지마 사회의 어떤 그 한 모습의 단면은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이 본인도 공인이잖아요. 모든 걸 걸고 그랬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근데 그거 거기 제가 할 말씀만 아까도 막 이게 올라올 때 어떻게 그걸 절제하는가. 그게 참 그게 그 인간의 됨됨이라.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분인데 하늘에서 빵꾸 하나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뭔가 쓰는 거나 할 때 절제를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정말로 달아오르게 되면은 그때 그 인간의 됨됨이가 나타나죠. 그 인간의 됨됨이가. 뭐 미국에 저도 뭐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뭐 미국에 갔는 야구 선수가 뭐 어떻게 뭐 걸려서 뭐 폭행이라나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많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배달결의 여망을 등에 입고 있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김상현 선수 굉장히 착한 선수고 네. 저도 막 눈여겨보던 선수고 지금 이제 시합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김상현 선수가 잘못을 했긴 했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자기 혼자 하여튼 뭔가를 보고 혼자서 자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들하고 사실은 김상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남자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누나.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다. 뭐 아주 심하게 그 친구가 성폭행 같은 거로 잃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었으면 차 안에서 그랬겠니. 근데 그게 눈에 안 띄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네,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스님.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지? 뭐냐면 일진이 좋다, 일진이 나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평상시에 마음의 자세가 어느 순간에 딱 그렇죠.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평상심시도라고 해서 평상시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어느 순간에 나오고 평상시의 마음대로 옛날에 부자가 되는 마음볼 똑바로 쓰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그거는 자기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가. 왜냐면 생각이 운명이거든. 그렇죠. 생각이 운명이라.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데 한번 이번 기회에 아마 크게 반성하게 될 것이고 또 열심히 빠따를 때리고 열심히 공 던지면 또 다 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결 같은 인생이니까. 네. 아무튼 미약하거나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네. 무차별적 인터넷 문화를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님? 우리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한 면도 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질 줄 모르면 아무도 자기의 책임을 져주지 않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무슨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라. 이런 얘기도 유명한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몽고하니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회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된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되면
그 책임을 질 모르는 사회를 어느 사회가 그 사람을 그 사회를 지켜주겠는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민의식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참 큰 취약점 뭐냐면 이 서구라파나 그런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물론 미국은 역사가 뭐 유럽에서 다 건너간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될 때까지 프랑스 대혁명 무슨 시민혁명 68 1215년 마그나 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교육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해방 후에 1950 해방되고 50년 무슨 전쟁 나지 60년 혁명 나지 뭐 빨리 막 이 숨가쁘게 오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성숙이 안 된 거라. 시민사회 자체가 시민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책임과 어떤 규율과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시민정신이 취약한 거라.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바뀌어야 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좀 바뀌면 좀 대한민국 좋아질 것 같다 하는. 네. 그러니까 무슨 무슨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다 그치. 우선 항상 사람이 이 점이 중요하다. 자기가 취약하게 되면 남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잖아. 그럼 사회 의존하면 사회가 자기가 뭔가 조화르지 못하거나 사회가 자기가 뭔가 반대급부가 없거나 하면 분노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난하고 뭐라고 막 사회를 비난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불행에 아주 중요한 건 요거 하나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제사를 지냈어요. 한 할머니야. 조모 할머니인데 뭔가 하니 몇 남매? 6남매인가 7남매야. 전부 다 시집장가 갔어요. 그것도 손주들이 왔는데 또 몇십 명이 왔어. 그럼 한 할머니가 한 40-50명 정도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전부가 다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내가 나를 제외하고 이 사회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남 탓하기 전에 우선 자기 탓하면서 자기를 우선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나도 사랑한다. 네.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묻지만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전부 다 저는 나쁘다면 한없이 나쁘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좋은 시민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이렇게 그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뭔가 우리 사회,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아니 오늘 지광 스님 말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우리 지광 스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것을 좀 오늘 또 그런 지혜를 배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함께 가는 사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따뜻한 사회를 꿈꿔요. 그래서 정말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스님 읽어보셨겠지만 호지 여사가 쓴 라다크 마을의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육아를 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근데 산업사회가 되고 막 이렇게 사회가 밖으로 공장도 많이 생기고 점점점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더라.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따뜻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느냐 이것이 그 숙제다라는 거잖아요. 그 미래인데 오래된 곳에서 찾는 거. 오늘 스님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스님. 좋은 마음들을 오래 좀 간직하시면서 되뇌일 수 있도록 우리 스님이 또 준비하신 책 선물 최고의 힐링 기도라는 기도가 책을 필요합니다. 직접 우리 스님께서 사인을 해서 스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제 모니터 한다고 이렇게 우선은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스님 말씀하시는 것만 집중해서 좀 봤었거든요.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고맙습니다, 힐링이 스님. 됩니다. 아, 이 귀한 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댓글로 소감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스님의 책 최고 힐링 기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지마 사회 그리고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확실한 결론 딱 이건 것 같아요. 남 탓하지 말고, 그죠?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먼저 나보다 남을 먼저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남 탓하지 말자 이걸로 끝내도록. 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같이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남 탓하지 말자. 고맙습니다. 와우,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흔들어야 돼.